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 인터넷 공룡기업 알리바바가 알리익스프레스와 알리오스, 플리기 엔트뱅크 등 약 300개 상표를 국내에 등록하고 사업 진출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을 넘어 여행 서비스는 물론 클라우드, 차량용 운영체제와 핀테크까지 IT와 금융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정보 기술력 6기 발광 다이오드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며 선두주자 수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트북 OLED 패널 시장을 거의 독점하는 동시에 태블릿 시장에서도 큰 손인 애플향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상권 가운데 지난해 1층 점포 통상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중구 북창동으로 조사됐습니다. 북창동의 1제곱미터당 통상 임대료는 월 13만 원으로 명동 거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 이사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양 시장 모두 모멘텀이 없어 보였었거든요. 최근에 강했었던 비트코인 관리도 쉽고 2차 전지, 반도체 쉽게 되면서 조금 장 초반에 우울한 분위기를 좀 만들었었는데 장 중반 이후에 좀 반전시키는 것 같아요. 바이어가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또 CXL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또 이제 종목들 분위기가 좀 살아나게 되면서 또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침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부분들은 하락 종목 수가 1016 종목.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가는 섹터라든지 그리고 종목을 가지고 있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캘린더를 만드셔야 돼요. 캘린더를 만드셔가지고 당일 강했던 테마, 섹터를 계속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체크를 하다 보면은 일주일, 2주일 지나게 되면은 과거로 가서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자주 보이는 섹터가 분명히 있어요. 최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뭐 반도체, 바이오 계속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 시에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 물론 뭐 그 장중에 단타 매매처럼 추익 매수 잘하신 분들은 뭐 별개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결론은 또 그겁니다. 개별 종목 장세가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워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월 23일 이후에 2,600 그러니까 2,70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작년 6월 달부터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6월 달부터 저항대가 되고 있는 2,670포인트를 시원하게 뚫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게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물론 개별 종목 장세라서 코스닥은 좀 별개로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간은 875포인트 부근에서 또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똑같이 연출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시장 모두 활발하게 개별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지만은 여전히 지수를 이끌 만한 어떤 주도 업종이라든지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어찌 보면은 중소형주 장세인데 중소형주 장세에서도 테마가 조금 더 또 이제 선택과 집중 압축이 되게 되면서 정말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뭐 다음 주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되네요.
중소형주 안에서 좀 압축적인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전해주시면서 다음 주에도 비슷한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라고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미국 시장의 흐름이 지수의 조정은 나왔지만은 거래량 같은 경우가 크지 않았어요. 최근 5거래일 평균 대비해서 전거래일과 거의 동일한 흐름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큰 하락은 없을 거란 생각으로 오전장은 우선은 바라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의 기준이 거래소 기준으로는 한 3천억 이상 나온다고 하면은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고 있었는데 3천억 이상은 출회가 되었어요. 프로그램 매도와 연결해서 출회가 되는 모습이고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의 중심이 어떤 종목으로 나오는지를 보면 대부분 삼성전자로 지금은 출회가 되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쪽은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은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군이 있는데 IT 쪽 중에 LG 이노텍, 삼성전기 쪽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스마트폰의 영향, 애플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매도가 유입이 되기보다 오늘은 매수 중심으로는 제약바이오 쪽이 강한 모습들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아마케를 앞두고 초록의 공개가 나오면서 종목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세가 좀 빠른 모습들이에요. 그렇다 보니 오늘은 추격 매수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도 우위 같은 경우는 장 초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던 엔캔 같은 경우가 매도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고 우리기술투자 같은 종목이 프로그램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급들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특정 업종의 매수가 집중되기보다는 오늘은 자동차, 그다음에 방산, IT 중에서 후공정단 이런 식으로 종목들의 수급들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여기 더해져서 이제 최근에 종목들 중에서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이슈로 많이 다뤄졌는데 신고가가 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오르고는 있는데 그런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변압기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중심으로 바라봐도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까지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저 PBR 관련주와 관련해서 주가가 좀 오름세를 보이다가 박스권에 머물고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두 종목 모두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 우선주의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현대차가 5위 그리고 기아가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종목 어떻게 지금 바라보십니까? 지금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이 아니죠.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현 완성차가 미국 시장에 있었다라면 그런 제가 하도 여러 군데 얘기해가지고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완성차 기준을 보게 되면 현대차가 그리고 기아가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 시장에 있었으면 이미 30만 원 돌파가 됐었다고 보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그때는 말씀드렸지만 10만 원 돌파가 이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은 어찌 보면 미국 시장에 그 적합한 종목이라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잘 나오고 주주 선환식 잘하게 되면은 주가가 빵빵 날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잘 나오게 되면 미국 시장도 상승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합하는 종목이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평가를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주주 환원책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기아 같은 경우는 5천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4월 중으로 5천억 중에서 절반 정도 2,500을 소각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만은 지난 11월달, 12월달 같은 경우 5,600원 정도 배당한다 그랬을 때 이게 거의 8% 육박하는 배당률이 시가 배당률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은 분명히 들어왔을 거거든요. 시가 배당률 8%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거의 주가 상승률이 50% 육박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지금 추세라면은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들지만은 한 15만 원 찍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봐집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한미 반도체가 갈까 했는데 10만 원 찍어버렸거든요. 그리고 하나에로스페이스가 20만 원 찍어버렸고요. 지금 종목들이 정말 난리 부르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가파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원초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작년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종목들 상승을 제할 만한 장치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뭐 급등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기아도 그 흐름에 아주 동참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15만 원까지 보더라도 언제든지 추가 상승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분 좋게 뭐 여기서 못 가도 그만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가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아 같은 경우도 올해는 이제 하이브리드 좀 주력을 할 거거든요. 네. 물론 EV3, 4, 5가 나오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집중한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도 부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시세가 생각보다 좀 더 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이유까지 정리를 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님께서는 이 현대차와 기아 중에서 매력도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뭐 우선은 기아의 매력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부분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전기차 생산에 대한 라인업이 광명 2공장이 우선은 가동이 됩니다. 그게 우선 가동되다 보니까 거기에 무게를 두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조지아 공장이 가동이 돼요. 뭐 동일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매력도를 놓고 봤을 때 우선에 뭐 가동되는 쪽을 제가 좀 높게 산 측면이 있고요.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아는 다시금 1.2배 수준으로 올라왔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0.8배 수준입니다. 여기부터 주가가 추가로 상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현재 예정돼 있는 전기차 판매와 관련된 부분에 실제 가동이 이루어질 때 시장 점유율을 어떤 식으로 늘려나가는지와 함께 뭐 차량의 판매에 대한 그런 판매량 같은 경우에 계획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지금 작년만큼의 그 월별 판매량 같은 경우가 동일하게 나오면 여기에서는 자칫 환율이 만약에 빠지면 그 동일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 성장 이상의 월별 판매량이 나오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 같은 경우가 지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 할인을 받고 있다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는 이제는 올라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단에서 레벨의 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한 단계 레벨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박스권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쉬는 현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주저되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 중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기아의 매력이 더 부각된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인터배터리 2024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저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기술력도 근데 기술력 같은 경우는 그 산업에 계신 분들이 일단은 그리고 공학도 분들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주가 갈 건가 말 건가 그거를 네.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라면 오늘 인터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갔어야 정상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분위기 그러니까 오늘 하필 또 2차 전지 분위기가 어제부터 안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틀 전 분위기였다면 오늘 인터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에코페로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도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그 4695 배터리 뭐 이거 마케팅한다 이게 나왔었는데 뭐 오늘 아시겠지만은 인터배터리는 거의 뭐 신경 안 쓰는 것 같죠? 뭐에 신경 쓰고 있냐면 테슬라 주가 하락에 현재 계속 신경 쓰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판매율 둔화 그리고 독일 공장 화재. 그러니까 주식이 상당히 이게 어려운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슈가 있는데 시장 항상 보고 싶은 건 봐요. 그러니까 인터배터리도 봐야 되는데 그거보다 테슬라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그렇게 반응이 없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진행될 때보다는 진행되기 이전에 주가들이 반응해요.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미국 아마케아 4월 달에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 관련돼 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레코캠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종목 그리고 또 뭐 있죠? 알테오젠이라는 이런 종목들이 되게 들썩거리잖아요. 그게 결국 이제 아마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업황이 분위기가 어떤지가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이오도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 아마케 별로 이제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어쨌든 바이오 전반적 분위기가 조금 이제 괜찮으니까 그 속에서 이슈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케가 보이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에클러 같은 종목들 이것도 신약 항암 관련돼 가지고 신약 호물질 현재 또 임상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알테오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분위기가 좀 싹 가라앉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배터리 이슈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오늘 금양이 오늘 몇 % 상승하나요? 금양 같은 경우에 하락 전환돼 버렸네요. 그러니까 원래 금양 같은 경우도 떠야 돼요, 오늘. 떠야 되는데 이게 꺼져버리는 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전지 분위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이슈를 보실 때 그 이슈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슈를 인해 가지고 보통 주가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업황 분위기가 괜찮으냐 안 괜찮냐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인터배터리 예를 들게 되면은 2차 전지 분위기가 좀 괜찮고 종목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때 만약에 인터배터리가 나왔다 얘기가 나왔다라면 아마 오늘 제 예상이 맞다라면 에코프로라든지 굉장히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2차 전지 분위기가 좀 식어버리다 보니까 인터배터리 이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터배터리 이슈보다는 테슬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2차 전지주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인터배터리에서 이번 주제의 핵심은 전고체 쪽이었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 물량에 대해서 언제 생산을 할지 부분을 발표를 하는 게 좀 주목이었는데 2027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이 상용화되는 단계를 그 시기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랬을 때 주가 반응 같은 경우는 파일럿 물량이 나올 때 황화물계와 관련된 소재들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미리 인터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 뉴스가 다뤄지면서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어요. 그렇다 보니 내일이면 이 일정은 마무리되는 점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말씀해 주신 테슬라 요인도 있고 여기 더해져서 이 다음에 강한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은 시세의 연속성이 있을 텐데 인터배터리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슈가 존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주가 같은 경우는 답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모멘텀이 뭐 전고체라든지 기타 소재 이슈가 있을 때는 주가 반응이 있을 만큼의 레벨로 지금 주가는 머무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관심을 놓는 게 아니라 다음 모멘텀이 언젠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모멘텀이 언제 있을지 2차 전지를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1부에도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진희 사장님께서 조금 추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와이즈버즈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좀 정말 단기적으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내일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 시간에 종목 상담한 건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와이즈버즈 이제 앞에도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한데. 네. 이거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아직 나오고 있군요.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한국 BNC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한국 BNC라는 종목인데 지금 잘 보세요. 한국 BNC가 지금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은 2월 19일 날, 2월 18일, 2월 19일 날 흐름을 보게 되면은 2월 18일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떴다가 정강 후형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다음 날 이런 식으로 양봉 잡아 버리게 되면서 위쪽으로 좀 당겼거든요. 와이즈버즈는 이렇게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안 나오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것들이고 뭐 얼마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여쭤보시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쓴소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관점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이분은 여기 물어봤고 저기 물어보고 또 내일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볼 거거든요. 더 헷갈릴 겁니다. 더 헷갈릴 거고 다행히 정말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부분이란지 매수가 이상 가게 된다면 팔고 당분간 주식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최소한의 어떤 시장 흐름이라도 있는 부분이라도 좀 보고 좀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식 하면요. 나중에 깡통 차가지고 주식 별로 안 좋다라고 이렇게 인식만 나빠집니다. 그럴 바에는 지금 시장 초장에 쓴소리 듣고 잡고 가는 게 제가 보다 낫다고 봅니다. 저를 욕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주식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쪽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한국 BNC처럼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다행히도 나올지 안 나올지 내일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반등 이용해가지고 현금 확보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소한의 공부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주식을 그때 가서 다시 하시길 좀 권유를 드릴게요. 네, 조금 쓴소리를 해주셨습니다. 와이즈버즈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 이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와이즈버즈 사업을 한번 봤어요. 네. 보니까 그 광고와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실적이 잘 나왔던 때가 영업이익이 한 30억 정도가 나온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817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 10억 정도의 영업이익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해당 기업 같은 경우가 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와주는 환경이 나타나면 한 시가총액 1000억 이상까지는 상승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고 모멘텀이 있을 때는 주가가 움직여요. 뭐 전일,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광고와 관련된 부분, 뭐 네이버의 취직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지금 뭐 강한 종목들의 광고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움직이기는 했는데 거래가 이렇게 수반이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서 2,000원대 정도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 매도에 대한 시각을 드리냐고 하면은 우선은 실적에 대한 기반이 되는 종목이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할인이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좀 모멘텀의 발생 요소가 있으면은 주가의 복원력과 탄력은 강해요. 그런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좀 강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다가 본업 같은 경우는 뭐 질은 괜찮은데 여기 더해져서 뭐 시세 같은 경우도 좀 탄력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는 면이 있다 보니까 한 2,000원대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주고 만약에 광고업체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중심이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이노션이라든지 뭐 제일기획 이런 기업들을 분석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자산을 지키는데 좀 더 유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YG버스 2,000원대가 온다면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초전도체와 관련된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좀 알맹이 없는 발표가 나오면서 급락세가 나타났다가 오늘 시장에서 다시 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섹터별로 봤을 때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섹터인데요. 관련해서 종목별로도 지금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정말 꺼지지 않는 불씨라고 네네. 봐야 할까요? 이 초전도체주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센디오하고 CCS가 지금 상한가에 아센디오가 상한가고 CCS는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흐름이네요. 네. 근데 이거는 뭐 끝물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누가 보더라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초전도체 대장은 신성 델타테크잖아요. 델타테크인데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2월 2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어쨌든 추가 상승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CCS 같은 경우는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정도부터 2월 23일 날 고점 찍고 조정받고 오늘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냄새가 나지 않나요? 아센디오도 지금 상한가 갔다가 조정받고 이제 오늘 상한가 진입이 된 거죠. 됐는데 뭐 이게 지속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그 있잖아요. 그 주식 제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식을 하실 때 이 초전도체를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초전도체를 가지고 이 종목을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과연 그 사람들이 초전도체 성공하냐 안 하냐 그게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때마다 마찬가지예요. 대선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종목을 픽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올 건가 그걸 생각하지 대통령 후보 누가 당선되면 그건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대선 끝나고 나면 그 종목 가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전도체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뭐 셀프 검증이라 그래가지고 엉터리 발표 이들이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 해먹고 얘네들이 빠져나갔나 안 나갔나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반등 나오게 되면서 그래 초전도체 죽지 않았어. 이런 희망 고문 하시면 안 된다라고 봐요. 초전도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끝이 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짚어봤었던 CCS, 아센디오 8자리를 주고 있다라 봐요. 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날짜를 보게 되면 2월 21일 날 윗꼬리 달리는 봉 나왔다가 상승세 주춤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시게 되면 2월 18일 날 장중에 22% 상승 나왔다가 마이너스 1%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 4일 같은 경우도 12% 상승 나왔다가 꺾여버리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18% 마이너스 1%까지 상승폭을 줄였다가 꺼지게 되고 이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희망 고문하는 거야. 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갈 거야.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갈 거야. 매물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거야. 계속 희망 고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초전도체는 이제 지나갔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직접적인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과거에 그래핀 관련주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국일제지가 그 관련돼가지고 주가 급등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핀이 성공했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안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국일제 주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거든요. 신성태 테크도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시세는 이미 충분히 주고 성공하든지 말든지 그보다는 관심은 전혀 없다고 봐지고
어떻게든 빠져나올 수 있다라면은 빠져나온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에코프로 150만 원에 사셔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종로 상담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이 본인이 되지 말자. 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전도체주 상승은 하고 있지만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금물하자고 전해주셨습니다. 이 이사님께서 덧붙일 의견 있으실까요? 주식을 할 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기준이 뭐 밸류를 보는 기준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거래 대금이 뭐 많이 발생하는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라는 기준이 다 다른데 이게 만약에 뭐 거래 대금을 보고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기준이 반대가 될 때는 나올 수 있는 전략까지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갬블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나는 뭐 도박을 선호를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종목들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해봤을 때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클 수 있으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루의 시세가 큰 근거 없이 30% 이상 발생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30% 하락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에 대한 기준의 답은 없습니다. 다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아주 공격적인 성향의 갬블을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뭐 이게 어떤 말의 의미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자라고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시간 지금 3시 14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IT 소재를 갖고 왔습니다. 좀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후공정 장비 쪽의 주가들이 워낙 강했잖아요. 그다음에 대중들도 워낙 장비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다음이 뭔가라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IT 소재 업체 같은 경우가 장비 업체 대비해서 밸류의 매력이 발생을 한 구간이고요. 여기 더해져서 오늘 FNS테크 같은 경우가 증설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그 직접적인 공시를 놓고 보면은 자산을 매각을 하면서 여기에 더해져서 뭐 증설에 대한 부분이 더해질 수 있는 자금이 한 90억 정도 들어오게 돼요. 그 부분을 놓고 뭐 CMP 슬러리라는 부분의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요. 이 소재 같은 경우가 웨이퍼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마모를 했을 때 평탄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재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뭐 소재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또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환경 같은 경우도 지금은 나빠지기보다 나아질 수 있는 환경, 그냥 1차원적으로 또 뭐 추가로 접근을 해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재주, 특히 뭐 HBM과 관련해서 소재 사업이 확산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챙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재와 관련해서 기업들을 좀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종가 베팅 해볼까요? 저는 동진 세미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본업이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IT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이제 포토레지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EUV 장비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좀 효율을 발생해 줄 수 있는 소재 같은 경우에 샘플 테스트가 이루어졌어요. 이건 해외 기업이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제 테스트 이후에 실제 납품에 대한 가능성이 하나 존재를 하고요. 핵심은 해당 기업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본딩, 뭐 그 부분은 HBM3E 이상의 단계로 갔을 때 쓰이게 되는데 여기에 CMP 슬러리 같은 경우를 2월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세미나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결해서 생각한 부분이에요. STNS텍이 공시를 내고 상한가에 도달을 하는 그런 주가의 강함 안에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2,250억 정도인데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아직 뭐 밸류를 대입을 해 보더라도 한 2조 1천억 정도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뭐 오늘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은 한 1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기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오전에 책정을 했는데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여전히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42,000원대 그 이상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4,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동진 세미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 42,000원, 손절라인 3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정 이사님께서 질문 드릴게요. 어떤 섹터 바라보십니까? 전력 설비 가지고 왔습니다. 전력 설비 가지고 왔는데 그동안은 HD 현대일렉트릭 제외하고는 너무 좀 많이 소외가 됐었거든요. 네. 소외가 됐었는데 갑작스럽게 난리 브루스를 좀 치는 것 같아요. 결국
참 부러워요.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이렇게 전력섭이 관련해서 이렇게 난리 불을 친다라는 게 참 저도 그만한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또 변압기 부족이 이어가지고 칩 구동을 위한 전력 부족 우려 얘기를 하자마자 그때부터 난리거든요. 그동안은 이 맥킨지의 보고서가 왜 안 보였을까요?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기 사용량이 2022년 17기가와트에서 2035년 35기가와트 증가 전망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얘기는 하나도 안 움직이다가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주가가 움직여버리는데 참 주식상은 저도 16년, 17년 지금 업으로 이제 사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는데 결국 이제 AI가 여러 군데를 먹여 살리는 것 같습니다. AI가 이제 반도체 시장도 당연히 끌어올렸고 스마트폰 시장도 끌어올리고 이제는 전력 시장까지 같이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반도체 산업이 전력이 소비가 많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규모로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해 사용하는 전력량이 서울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절반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력 소비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리백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전력 뭐 원자력 발전 됐던 전력 시스템을 더 많이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AI, 뭐 GPU, 뭐 이런 것들을 내 가지고 이제 전력 소비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과는 좀 달리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동안 전력 설비 얘기하게 되면은 신재생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서 전력 생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대형 변압기 이런 것들 이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전력 소비가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칩 구동을 위한 전력 부족. 그러니까 이제 그 전력 생산이 아니라 전력 소비 쪽으로 이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물론 현대 일렉트릭이 주가가 안 움직인 건 아니지만은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일진전기라든지 재룡전기라든지 강원전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 것들이 그런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소비처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압기라든지 개폐기라든지 차단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생산이 아니라 소비 쪽으로 일단은 포커싱이 맞춰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이제 재룡전기, 일진전기 같은 종목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준비한 그래서 종목은 LS 일렉트릭 정말 좀 많이 쉬었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LS 일렉트릭 어떤 이슈가 좀 있나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뭘 전력 생산 쪽 변압기도 만들고 있지만 네. 전력 소비 측 그러니까 최종 그 전력 소비처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사용하게 되는 뭐 전력 기기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력 소비층과 연결돼 가지고 그쪽에 어떤 전력 기기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이란지 빌딩, 공장 같은 최종 전기 수요처에 필요한 개폐기, 저압 차단기 이런 전력 기기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한 전력들을 수용각까지 공급 그리고 개통 보호에 사용되는 이 전력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배 전반, 배전 변압기, 개폐기 이런 것들. 광명 전기 같은 경우도 수배 전반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게 나오게 되면은 물론 삼성전자 이슈가 있어 가겠지만은 그 외에도 전력 소비 이슈가 있게 되면은 아마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된다라면은 일단 목표가는 9만 원 정도 일단 보고 있어요. 9만 원에서 1차 목표가를 보고 있고 그 손절가 같은 경우는 7만 3천 정도 일단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종가 베팅할 종목 LS 일렉트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9만 원, 손절 라인 7만 3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봐야겠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우리 시장에도 경계감이 드리워진 모습입니다. 양대 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빨간불을 보이기도 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예상 체결 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약보합권에 들어가면서 2,645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다시 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0.35%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869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그리고 기관이 1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많이 사고 있습니다. 5천억 원 넘게 사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감 동시효과 구간으로 지나면서 매수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 오늘도 팔아내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1억 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1,204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1,0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는데 오늘까지 12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마감도 우선은 아까 시장을 바라볼 때와 비슷하게 마감이 될 것 같아요. 네. 제약바이오 쪽에서 상승이 강화된 게 레고캠바이오 이런 종목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양극재 쪽은 비슷한 마감들, 아까 살펴볼 때랑 비슷한 마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같은 경우도 한 1%대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지수가 여기에서 안 빠지는 이유는 이제 자동차라든지 셀트리온 그룹, 은행주 이런 쪽이 수급이 안 빠지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장이 여기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한 조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국장이 일부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IT가 조정이 나올 때 나머지 업종이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요인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장 초반 시작을 할 때 한 10분 정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을 보면서 IT가 밀릴 때 나머지 쪽 같은 경우 자동차, 그다음에 은행 이쪽의 수급 흐름 같은 경우를 함께 놓고 보시면 오늘 장 자체가 좀 지수가 좀 부담스러울지 아닐지를 판단이 가능한 그런 모습을 알 수 있기에 좀 연결해서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우리 시장 분위기 정리를 해주셨고요. 정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장초반 브리핑에서 이미 드린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종목 상세 계속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 종가 기준으로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 계약이 2,370계약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짚어보냐면은 어제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원초적인 이유가 외국인 선물 매도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물 매도라기보다는 매수 포지션 청산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포지션 청산이 대량으로 나오게 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 그러면서 선물 지수가 현물 지수를 압박을 하게 되면서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 금융주라든지 삼성전자가 거기에 매도 타깃이 되게 되면서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위에 다시 환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매도한 거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내일 혹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답답한 또 누워있는 H침대 같은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과연 내일은 또 어떤 섹터가 또 이제 치고 나갈까 참 되게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궁금해지네요. 장 후반에 이제 반도체가 치고 올랐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내일 아침 쪽에 반도체가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방산 같은 것들, 그리고 테마는 저도 장 끝나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내일 쪽에 반도체 쪽에서 오늘 장 후반에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가 내일 장 초반까지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주가 내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강했던 종목들 보면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개별 요소로 강한 모습들이었고, 반도체 장비 쪽도 역시 강했어요. 동시효과 쪽에 들어가서는 지금은 시세의 변동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거의 종가와 함께 동시효과를 거쳐서 마지막까지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딱 동시효과에 들어간 시점과 유사하게 마감을 할 것으로 보여요. 종가에 만약에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종가 변동성이 한 3에서 5% 갑자기 하락으로 나타나는 종목은 종가 매수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팁까지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연결해서 시장을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변동성 크게 보이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동시효과에서 이렇게 변동성 크게 나오는 거는 죄송합니다. 보이지가 않고 있네요. 보이지는 않고 있고,
일단은 여전히 뭐 CCS 상한가 안착시키면서 되게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어쨌든 바짝 CCS 아까 그 조정지표 다뤄봤는데 일단은 그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의 힘을 계속 붙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NS테크 아까 전에 이제 위성우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상한가 붙여주게 되면서 이제 급등으로 좀 마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후반 쪽 같은 경우에 이제 급등 나온 종목들 보게 되면 대부분 바이오 그리고 IT 쪽 좀 눈이 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로모픽 관련돼가 이슈가 있었는데 뭐 자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20%가량 이제 상승 마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눈에 띄는 종목은 또 이제 JNTC. 이제 애플 향에 이제 물량을 우리가 다 가졌다는 뉴스가 나왔죠. LG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어디죠? 삼성 디스플레이 이쪽에 다 가졌던 뉴스가 네. 나왔는데 뭐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관련된 종목들이 그 중에서 이제 JNTC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가 대비 등락률 상위를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강했던 종목들 중심에서 대부분 상위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오켄 같은 경우에도 이제 27%가량 상승이 나오고 27%가량 상승으로 마무리될 것을 보이는 상황들이고, 아까 전에 반도체 말씀드렸는데 네. 바이오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어떤 강세라기보다는 이제 암호화폐 앞두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이어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위치적으로 이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 5일선하고 21선을 동시에 좀 뚫었거든요. 뚫게 되면 22%가량 상승이 나왔는데 바이오 쪽에 최근에 뭐 앱클론이라든지 그리고 알테오전 같은 종목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운데 우회적으로 이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와이어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이 조금 이제 동시효과라기보다는 조금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엇갈리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발을 빼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많이 발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시장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파란불을 켠 만큼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순서대로 좀 살펴본다면요. 증권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2% 넘게 빠지는 모습이 관찰이 됐고요. 그 안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여준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입니다. 6%대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운수창고 업종이 1%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철강금속 업종에서도 1.32%의 하락률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수가 빨간불을 켠 만큼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상승한 업종 순서대로 살펴보면요. 기타 서비스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2.3%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다음으로는 반도체 업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68%의 강세, 그리고 IT 하드웨어 업종이 1.46%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좀 엇갈리면서 마감이 된 가운데 이런 뉴스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에코프로벤과 HLB가 유가 증권 시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고요. 연초에는 포스코 DX와 LNF도 이미 이전 상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짜배기 종목이 이전을 하게 된다면 네. 앞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의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사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옮겨가더라도 네. 새롭게 종목들이 나올 수 있기에 그거는 뭐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뭐 HLB라든지 뭐 에코프로 BM이 옮겨가면은 이제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상위 1, 2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쪽 변화들이 또 있겠죠.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또 상단으로 함께 올라오는 경우가 나타날 것 같아요. 아마 옮겨갈 기업이 옮겨가더라도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뭐 성장이 답보되는 그런 종목들이 또 새롭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돌아가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이 과거의 이벤트로는 우리가 수급적인 요소로 뭐 이 지수 편입이죠. 뭐 코스피 200 편입이라든지 MSCI 지수 편입이 있을 때는 공매도 요소가 있다 보니까 되려 지수 편입이 되었을 때 매도가 출회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공매도 요인이 없다 보니까 이전 상장을 놓고
보통 한 5거래일 정도 전에 뭐 추정되는 자금의 수급이 유입되기도 합니다. 그게 좋았던 케이스가 포스코 DX였고요. 좋지 않았던 케이스는 LNF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업황을 타면서 수급 같은 경우도 좀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업황이 이게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보다는 직접적인 수급이 뭐 외국인 기금 쪽으로 이전 상장 전에 유입이 되는지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급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체크해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 이사님께서는 이 사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자꾸 우리 양주들 코스피로 빠져나가게 되면 코스닥은 누가 지키죠? 이러면은 뭐 코스닥은 계속 테마 장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별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까 좀 전에 바이오 얘기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상위에 바이오가 올라갔다 사라진 별들이 되게 많아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신라젠, 지금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HLB,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시젠 같은 것들 그냥 이름 없는 별로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딱 지켜주게 되면서 같이 지수가 움직일 때 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가변 종목들만 남게 되잖아요. 그럼 가변 종목들만 남게 되면은 지금 같은 초전 투자 같은 이게 물론 뭐 최근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체력이 조금 이제 가벼워지다 보니까 경량급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가벼운 종목들 중심에서 뭐 계속 이제 테마 장세가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결국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자초를 하니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뭐 미국의 나스닥을 꿈꾸면서 코스닥을 만드는데 뭐 나스닥이 아니라 뭐 러셀 지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코스피 이전보다는 좀 코스닥을 좀 지켜주면서 코스닥도 우량 시장이다라는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제2의 또 이제 코스피 이전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올 건데 좀 뭐 그런 현상이 나올 때마다 조금은 뭐 씁쓸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바뀐 건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현상이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해에도 주주총회가 몰리는 이 현상이 좀 재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에 좀 일정을 살펴보니까요. 특히나 28일에 많이 몰리게 됩니다. 319개사가 함께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런 사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돌파구 없을까요? 보통 3월에 주총이 계속 열려왔는데 올해는 다른 케이스가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가 많이 개입이 된다라는 점이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좀 추진이 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3월에 주총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짚어주신 요인처럼 3월 말에 주총이 많은 상황이에요. 2주 전까지는 우리가 이사의 의견 같은 경우에 의결이 공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뭐 이사의 의결이 어떤 식으로 올라왔는지를 지금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동주의 펀드가 좀 활성화가 되는 환경들, 그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 같은 경우가 많아지면 우리나라 시장에게는 긍정적으로 예상이 돼요. 국가 정책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금상첨화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일본 사례를 빗대어서 저 PBR 관련주들을 뭐 부양을 한다, 여기에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기보다 전체적인 시장에게는 긍정적임을 좀 생각을 하고, 이 3월에 주총 시즌 같은 경우가 내년에도 갔을 때도 좀 지금처럼 환영받는 그런 시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정 이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번 주총은 뭐 예상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돌발 변수 당연히이지만 돌발 변수만 없다라면은 그냥 무사히 넘어갈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주총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주주하는 책이 나올 건가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주하는 책이 나올 건 예상이 되는 상황들이고 시장이 예상한 것 이상만큼의 나오게 된다라면 뭐 주목이 포커싱이 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글쎄요.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 어떤 종목들의 조금 이제 고점이 될 만한 그런 상황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조금 상기를 하신 게 좀 좋지 않을까, 참고를 하신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을 참고해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IT 소재 섹터 내에서 가지고 오셨고요. 동진 세미캠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EUV PR 공급 추진 중입니다. 목표 주가 42,000원, 손절 레인 34,0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전력 설비 섹터 내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LS 일렉트릭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9만 원, 손절 라인 73,0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